네네. 네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PM 비즈니스 가이드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PM 사업에 관련된 건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가 PM을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마케팅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몇 가지 그 규칙?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사실은 이런 마케팅에 관련돼선 정통적인 방법이고, 요즘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이전까지 저희가 이제 PM이 한국에서 오픈할 당시 때부터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요즘 트렌드는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비대면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또 한 번 정리를 해서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우리가 왜 오토십, 거기에는 이제 구독 경제라는 부분이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다음 기회에 또 이제 준비를 해서 알려드릴 거고 오늘은 정통적인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몇 가지 규칙,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칙대로 하면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우리가 이런 원칙들은 기본 원칙들은 사실 이론이지만 내 생활에 접목을 해서 이제 삶에 적용을 해서 마케팅으로 이용을 하면 너무나 좋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느슨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걸 한 번은 이렇게 한 시간 정도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많은 분들에게 이제 성공하신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해봤더니 당신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던 게 바로 매너라는 대답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것들이 어떤 그 사람의 비즈니스 성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매너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봐요. 우리가 매너라고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이 에티켓과 매너를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매너를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제 에티켓은 사실은 공적인 규범 같은 거예요. 에티켓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형식적인 것이고, 공적인 룰, 그런 것들을 이제 에티켓이라고 한다 그러면, 매너는 그 사람 타인을 만날 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나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매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형식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한 반복적인 성격을 띠면서 배려하면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내가 이제 타고난 나의 습관들, 그런 것들을 이제 타고나지 않더라 그래도 그거를 내가 개발을 해서 나간다 그러면 사실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그럴 때는 굉장히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에티켓은 공적인 의미라 그러면 이 매너는 굉장히 개인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티켓과 매너를 가장 크게 빨리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제 화장실에 누군가가 있을 때 밖에서 누가 쾅쾅쾅 똑똑똑을 그냥 탁탁 되게 크게 쾅쾅쾅 했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은 에티켓은 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똑을 하라는 규범은 지켰으니까. 그 사람은 에티켓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매너는 어떻다? 매너는 나쁘다. 왜냐하면 그냥 살살 두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긴장하고 어, 위축되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쾅쾅쾅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 사회적인 규범을 다 지켰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공의 어떤 비즈니스를 다 마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비즈니스는 그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태도라든지 애티튜드가 숨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내가 장착을 하고 내가 습관을 들이면 내가 점점 좀 나아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다음에는 비즈니스들도 좀 수월하게 풀리는 그런 현상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정통적으로 말하는 세 가지의 그 마케팅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바로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어떤 비즈니스 강의 할 때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객을 응대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말하는 법칙 중에 하나인데 메라비언의 법칙은 우리가 말보다는 그 사람이 언어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말보다는 사실은 큰 것이 비언어적인 힘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해요. 그래서 언어는 그냥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냥 단순한 단어에 불과하지만 비언어적 요소가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엄청 크게 감동적으로 엄청 큰 영향을 미칠 때는 그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더 크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가지 예로서 이제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를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비언어적인 요소가 어떻게 크게 작용하는지 옛날부터도 전 역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0년 미국 제35대 대통령 선거 유세 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인지도와 지지도에서 공화당 후보 닉슨은 단연 최고의 위치였습니다. 닉슨은 민주당의 젊은 후보 케네디가 어떤 매혹을 TV를 통해 터뜨릴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정계 거물, 닉슨의 대통령 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그때 케네디는 닉슨에게 TV 토론을 제안했고 닉슨이 이를 수락하며 세계 최초로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It'd be rather difficult to cover the nations in 2.5 minutes. I want to compare what we're doing with what our adversaries are doing. This is a great country, but I think it could be a greater country. And this is a powerful country, but I think it could be a more powerful country. 회색 양복에 특색 없는 음성, 유독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며 시종일관 불안한 모습으로 토론했던 닉슨과 달리 검은 옷과 스타일리시한 머리, 까무잡잡한 피부와 여유로운 말투의 케네디는 토론 내내 미국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리고 닉슨은 세부적인 공약 등 정보 전달에 주력했지만 케네디는 전반적인 내용만 알기 쉽고 부드럽게 설명하는 데 그쳤으며 미국은 훌륭한 나라지만 더 훌륭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마음을 빼앗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케네디의 TV 토론 제안을 받아들인 닉슨의 선택은 실패였습니다. TV 토론 결과 정치 신인 케네디가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습니다. 이후 이 선거의 당락을 연구하는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라이언 법칙이었습니다. 내용에 앞서 정치 후보자의 비언어적 요소인 목소리의 톤, 속도, 발음의 정확성, 몸짓, 시선, 표정이 당락을 결정한다는 연구였습니다. 60년 미국 네, 이게 그 메라비언의 법칙을 가장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동영상이라고 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뭐 잘생기고 옷이 화려하고 그런 비싼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첫 만남에서 어떤 첫인상으로 그분에게 다가갔을 때, 보여졌을 때 강렬함을 느끼는지. 그래서 우리가 나는 솔로라는 우리 그런 연애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첫인상에서 굉장히 첫날부터 딱 결정이 되는 커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그 닉슨 대통령이 공약도 되게 완벽했고, 훌륭한 나라를 만든다라는 것은 분명했지만 사실은 케네디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큰 미사오그를 말을 한 게 아니라 강력한 한마디. 나는, 미국을 더 큰 훌륭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에너지의 발산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큰,
사건이었다, 이벤트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객을 만나러 갈 때나 어떤 사람을 이제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그분에게 어떠한 것들을 소개를 하러 딱 처음 만나러 갈 때의 그 첫 번째 미팅에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인 PM 사업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PM 사업을 처음부터 빅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했고, 저에게는 사실은 이게, 그전에는 자영업을 하면서 내 가게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에게만 소개를 하는 그런 것에 익숙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제 독일 PM 그 컨벤션에 가보고 롤프소르그 회장님의 이제 그 강연을 듣다 보니까, 이게 되게 가슴이 뛰고, 이게 굉장히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줄 것 같은 그런 깊은, 어,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되게 제가, 저 자신을 되게 좀 바꿔봐야겠다. 이 기회를 살리지 않으면 다시는 올 수 없는 엄청 큰 기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러한 강연을 듣고 스폰서님들이 알려주는 그런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준비된 자료, 그다음에 샘플들, 그다음에 우리 대목배, 그다음에 그곳에 물이 없으면 물병이라든지 젓는 거, 카페에 가면 그런 스틱 같은 거, 그런 준비성을 갖추고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굉장한 값비싼 1억 이상의 벤츠나 BMW를 판매하는 어떤 딜러들을 보시면 펜 하나에도, 사인하는 펜 하나에도 몽블랑을 쓴다거나 굉장히 그 정성을 들이잖아요. 매너에 되게 정성을 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PM 비즈니스도 그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테이블 미팅이라든지 누구를 만날 때 좀 정성을 들이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라인의 법칙을 보면, 이 법칙은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을 깼다. 이해를 혁신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칙의 핵심 주장은 뭐냐면 의사소통에서 사실은 언어적인 거, 정보의 전달,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실 비언어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딱 맞닥뜨렸을 때 가장 그 사람에게 어떤 임팩트를 주는 형성하는 그 관점을 봤을 때는 사실은 시각적인 게 55%로 가장 크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의 목소리라든지 그 말에서 묻어나오는 어떤 공손함이라든지 존경함 그런 태도의 청각으로 들리는 게 38%, 그다음에 바로 언어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을 나열하는 거 그런 거는 7%에 불과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PM은 어떤 학력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어떤 그 여성과 남성은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 제품에 대한 감동과 그다음에 이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나의 정성, 그다음에 의지, 그다음에 또 그 사람에게 또 배려하는 나의 태도들이 또 이제 이 강의 또 뒤에 나올 텐데요.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그러한 삼박자가 딱 맞았을 때 그 사람이 딱 마음에 어떤 딱 불씨가 하나 딱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실전 미팅에 나가야 60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사실은 이 처음에 맞닥뜨릴 시각적인 정보는 55%의 비율로 그 사람에게 어떤 임팩트를 준다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뭐 이쁘고 화장을 화려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표정과 몸짓, 그다음에 태도, 그다음에 나는 이 제품을 너무너무 좋고 이거를 너에게 꼭 전달하겠어라고 하는 그 에너지의 발산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당당함,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거를
제품을 먹어보고 맛없다고 하면 어떨까, 내가 거절당하고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주저함, 이런 것은 없어야 돼요. 아예 애초에. 그래서, 어, 그러려면 내 제품 체험과 그다음에 어떤 회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내가 먼저 내 자신에게, 그거를 이제 내부 고객이라 그러죠. 내 자신에게 일단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그 사람에게 이제 시각적으로 딱, 그 에너지를 딱 발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말의 톤, 음색, 억양, 말하는 속도, 그 사람에 맞춰서 그것들로 이제 설득하는 그러한, 말의 어떤 정제된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이런 말 같은 거는요, 사실은 뒤에 나오는 이런 언어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상위자 스폰서님들하고 되게 미팅도 많이 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썼던 단어나 어떤 굉장히, 호감 가는 멘트들, 굉장히 인상적인 멘트들을 꼭 메모해 놓고 써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건강기능식품 쪽은 처음 사업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전에는 스폰서님을 미팅을 쫓아다녔어요. 다니면서 그분이 그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분이 그 상대방에게 주는 어떤 장황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 있는 그런 말 한마디는 굉장히 적어서 그것을 외우고 내 언어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막 장황스럽게 PM 제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은 독일에서 온, 음, 독일의 효소 제품이야. 효소 제품인데 알 제품들이나 캡슐형을 소화를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파우더 형식으로 해서 물에 타오면 너무 몽동님이 좋은 제품이야. 이렇게 심플하게 말하는 것들, 그게 내 귀에 굉장히 좋게 들렸다 그러면 그런 거는 한번 적어서 외워서 내 문장으로 말씀해 보시는 건 또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처음에 저는 뭐라고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거는 야채 스프 건강법이라는 그런 책을 아예 갖고 다니면서 일본에도 야채 스프 건강법이 굉장히 유행을 해서 우리나라의 마녀 스프라든지 그런 해독 주스라는 형태로 끓여 먹고 달여 먹었던 것을 독일에서는 이렇게 한 포에 56가지 야채 과일로 마치 서양의 한약처럼 나온 한 포에 나온 올인원 제품이야. 이렇게 특색 있는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쓰는 회사에서 알려주는 정확한 어떤 단어라든지 용어들로 그분하고 미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게 된다 그러면 성공적인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했던 말이나 태도에서 말은 청산유수로 했는데, 태도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한다거라든지 아니면 되게 거들먹거리면서 허세를 부린다라든지, 말은 정보를 제대로 주고 있는데 내 표정이라든지 내 태도가 이미 조금,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면 사실은 아무리 언어가 굉장히 화려하고 미사여구를 잘 써서 설득을 했다라고 해도 사실은 그 비언어적인 것 때문에 이미 사람들은 냉담하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말로만 오늘 너무 즐거웠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고 딱딱해 있고 이미 식어 있는 표정으로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라고 하면 그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기가 이게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은 즐겁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로 그 사람 즐거웠지 않았나 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진정성 있는 그 테이블 미팅에서의 소통이 굉장히 큰 결과를 이렇게 좌우하는 것 같아요. 작은 요소지만 결과는 굉장히 크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을 담은 표정과 목소리, 그 다음에 준비된 태도. 내가 이번 미팅에 너를 위해서, 너가 어렵게 시간을 낸 만큼 나는 그만큼을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뭐, 자그마한 그 사람이 좋아하는 뭐, 조그마한 소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해주는 그런, 시그널이 되는 거거든요.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성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법칙의 내용이고요. 보시면 말보다 그래서 어쨌든 태도나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왜 이런 그 머라이비언의 법칙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야 하냐면 이렇게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그 사람에게 배려하고 소통이 됐을 때만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내가 핫 버튼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데 그 사람의 핫 버튼을 내가 건드려 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한 미팅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핫버튼 찾기라는 그런 책이나 또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놓여 있는 상황을 우리가 알기 위한 그다음 그 밑바탕을 지금까지 깐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인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우리가 도출을 해 놓으려면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의논해주고 같이 옆에 있어주고 또는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이제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어떤 재정적으로 어떤 추가 수입이 필요한지, 아니면 건강상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어떤 고통받는 질환이 있는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두 번째 것도 아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신은 어떤 잡을 찾고 있는지, 즐겁고 보람된 일을 찾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그 전 단계에서 그것이 분위기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말을 안 하겠죠. 입 다물고 그거 내 얘기를 하지를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음에 분위기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핫버튼을 찾으려면 처음에 동기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은 지금 너무 야근이 많고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직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지금 자녀 양육을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은 근무 시간 때문에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심적으로 아이한테 미안해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재정적으로는 교육비라든지 사교육비, 노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은지, 아니면 개인의 성장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어떤 잡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교제의 목적으로 또 다른 인맥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니즈가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은퇴하고 상속에 관련해서도 이 사람이 어떤 니즈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야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열 때는 마치 의사처럼 질문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그래서 어떻게 어, 그 사람에게 적합한 적격성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솔루션, 지금 현재 처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은 이런 솔루션이 필요한가 저런 솔루션이 필요한가 같이 고민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마음 열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타크로스라고 하거든요. 산타크로스는 뭐예요? 그분이 필요한 선물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PM 안에서 이분에게 어떤 그 PM이 이 사람에게 지금 현재에 닥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떤 융통성 있게 그 사람에게 설명해 드리고 수입이면 수입, 직업이면 직업 또는 교재,
같은 그런 니즈에 대해서 이것들이 선물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핫 버튼이 탁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열기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또 내가 원하는 거, 그 사람과 나의 생각들,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일어날 어떤 우리의 사업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나랑 너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나의 1인 사업이고, 이거는 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가 파트너라든지 나의 함께 할 사업자는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마치 면접관처럼 이렇게 결정을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상대방은, 가장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대방에게 마음을 여냐면요. 내 이야기에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대화하기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났다고 내 얘기만 너무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먼저 그 사람 이야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경청을 하셔야 되고 그 마음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유재석과 오프라 윈프리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자로서는 명품 사회자잖아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막 굉장히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보시면 그 몇 마디 안 하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그 사람이 더 많은 얘기를 솔직하게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들을 이분들은 잘하셔서, 정말, 어떤 국민들이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회자가 됐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관심이 많아요. 지금 현재 상대방이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지 상대방 현재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맞장구도 잘 치고 감동도 잘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또 호기심이 있는 건 또 핵심적인 것도 질문을 잘해요. 그리고 말을 집중해서 경청을 하고 또 공감해주고, 또 쉽게 감동도 잘하고 표정이 되게 다양하죠. 그러면서 또 칭찬할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칭찬도 잘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세계적인 사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머라이 위원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떤 건지는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그런 거를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스폰서랑 같이 얘기하고 또 이렇게 미팅해서 우리가 또 그런 실전 미팅을 마치 모의 미팅을 해보면서도 연습도 하실 수가 있고 내가 정말 그분한테 이 제품을 드시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간절한 부분을 이 제품을 통해서 조금 솔루션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간절하면 굉장히 미팅이라든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정성을 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쉽게 마음을 열고, 그러면 그것들이 또 이제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성공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냥 어떤 결제하고 우리가 매출을 올리고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익숙하게끔 삶에서 이거를 되게 잘하시게끔 내가 변모해야지만 그게 이제 마케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사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이 조금 놓치고 있었던 게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BMW 벤츠를 파는 그런 딜러들이 굉장히 예의가 있고 모범적인 어떤 마케팅 영업하시는 분들 그런 모델링이 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에 적합한 어떤 연봉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나도 이미 그런 연봉이 주어지진 않았지만 나는 이미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미 그 역할 모델처럼 내가 미리 했을 때 그릇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러한 수입도 나에게 부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이제 먼저 내가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법칙이 이제 나왔네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두 번째 법칙은 바로 확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확률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숫자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 6, 3, 1.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고 무자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구든지 이 마케팅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단순한 것들을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 그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온라인 마케팅에서도 제가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인스타그램 업로드를 하는 것도요. 꾸준히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을 매일 꾸준히 올리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그런 그 온라인 비즈니스 상에서도 그런 떤 성공자의 대열에 올라가는 걸 보면 이거는 어디나 어느 곳이나 어떤 분야나 불문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특히나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또 연결된 또 소개자가 나오고 또 소개자가 나오고 해서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꾸준하게 사람을 만나는 거기서부터 이제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거를 또 요즘에는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전통적인 그런 오프라인에서의 마케팅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자영업을 했고 7년 전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기 때문에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어, 이 법칙대로 비즈니스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 되게 내가 고민했던 것들이 굉장히 단순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미팅을 할 때마다 되게 겁을 많이 먹었거든요. 거절당하면 어떡하냐, 이 사람에게 거부당하면 어떡하냐, 또 뒤에서 나에 대해서 흉을 보면 어떡하냐, 또, 내 자존심이 상하면 어떡하냐, 거절당했을 때 내가 너무 실망하지 않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되게 소심한 내향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법칙을 알고 나서는 이거 되게 단순한 거를 반복하는 거구나.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했던 간에 나는 이거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10명에게 이 PM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면 그 중에 6명은 관심을 보이고 그 6명이 이제 제품을 먹게 되고요. 그 6명 중에서 3명이 비즈니스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 비즈니스에 관심을 보인 3명 중에 한 명이 진성 사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바로 10대, 6대, 3대 1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어느 순간,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반복하자. 세상에는 이런 비즈니스 영업이라든지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잘하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하는 거구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 확률 법칙, 이 숫자의 법칙을 실제 적용을 해보면, 아웃리치, 그러니까 밖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약속을 해서 잠재 고객을 10명을 만나면 그 중에 전화를 안 받거나 또 대답이 없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사람 빼놓고 6명이 그래,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를 하고 소비자로 등록을 해요. 6명 정도는, 왜냐하면 우리 제품에 대해서 독일 제품이고 조금, 매력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나만의 문장으로 제품을 소개를 하고 정석껏 하면 6명이 소비자로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 6명 중에서 전부 다 사업자가 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3명이 어떤 내 사업 상위 스폰서를 만난다거나 조금 이거를 좀 더 깊게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그 3명도 다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조금
꾸준한 진성 사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확률의 법칙으로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모든 마케팅은 이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머리를 집에 두고 또 고민을 집에 두고 그냥 무조건 심플하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동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거절당할까 봐 두렵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10대 6대 3의 1의 법칙으로 형성된 그 단 한 사람으로 인한 네트워크는요. 메칼프의 또 법칙이라 그래서 제곱에 한 명이 두 명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두 배 승수의 법칙으로 늘어난다라고 하거든요. 두 명이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여덟 명이 되고, 여덟 명이 16명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곱의 법칙으로 이게 그 사람이 늘어난다라는 게 또 메칼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에 오늘이 어제보다 1%만 성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숫자의 법칙에 근거해서 거절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사람들이 싫어하고 어떻게 했을 때 좋아하고 어떻게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멋들어지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오답 노트를 정답으로 맞추는 그러한 정리만 좀 해놓으시면 시간이 줄어들고 확률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은 사실은 오히려 거절당하고 거부당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을 분류한 거예요. 아, 이분은 조금 더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 분. 아, 이분은 그냥 소비자로만 먹을 뿐이구나. 아, 이분은 조금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이니까 비즈니스 지금은 소개만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에 또 한 번 내가 자리를 만들어야겠구나. 내가 그 사람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조화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냥 미팅 끝나고 포기, 실망, 집에서 이불 쓰고 뒤집어 누워서 절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구조화 작업을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이런 확률의 법칙을 통해서 성공 확률을 극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절 이후에 나의 마음가짐은 포기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또 다른 관계를 시작을 하고, 그 사람에게 또 어떻게 또 연락을 하고 또 관계를 유지를 할지, 이 사람은 또 어떻게 재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분은 또 재정적인 얘기인 것들을 계속 해줘야 되고 제품이라든지 제품을 효율적으로 먹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방식으로 또 그분들에게 또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돈에 관심 있는 분에게 계속 제품 좋다고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 좋다라고 하고, 만나러 나오라고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핫 버튼을 잘 눌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니즈에 맞춰서 다시 한번 미팅을 요청을 해서 성공 확률을 더 높여 나가는 그게 바로 꾸준함. 그게 성공, 확률의 법칙, 숫자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힘들다 그러면 그냥 자기 개발과 꾸준하게 내가 공부하고 학습하고 지금 현재의 나의 주변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또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으로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명의 성공이 전체 네트워크의 큰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은 그런 관계의 어떤 디테일을 그 다음 사람한테 도전할 때는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세련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호일러의 법칙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BC,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세 명이 만났을 때의 호일러의 법칙에 의해서 의사소통을 하셔야 성공적인 비즈니스 미팅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하버드대 경영대학교 교수인 호일러라는 교수님에 의해서 주장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어떠한 내용을 어떤
그 소개자에게, 아니다. 어떤 지금 이 제품을 소개받으려고 하는 그 소개자에게 내가 직접 할 자신이 없고 그분이 조금 권위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지 말고 또 다른 권위가 있는 우리 상해 스폰서인 제3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할 때는, 법칙이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고 조금 뭐라 그러지? 까칠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이분을 어렵게 초대를 했는데, 잠재 고객을 어렵게 초대를 했는데, 어려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그 주변 상황이 어수선하거나 아니면 뭐 오는 주차장에 문제가 생겨갖고 주차를 잘 못하고 약속이 어긋났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딱 리듬이 깨져버리면 결국에는 작은 디테일이 큰 결과를 그 판도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런 미팅을 주선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챙겨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자고, 그 다음에 잠재 고객인 초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을 설득해 주실 나의 스폰서이신 상담자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세 명을 ABC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미팅 전에는 이 초대자에 대한 프로필을 상위 스폰서에게 먼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어떠한 직업이고 지금 어떠한 니즈가 있는지에 대해서 미팅을 한 상위 스폰서에게 이분은 상위 스폰서님은 미팅이 되게 많잖아요. 나처럼 미팅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상을 알기 쉽게 문자나 카톡으로 프로필을 남겨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약속 장소와 시간, 그 다음에 주차 이런 것들을 그 전날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미팅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잠재 고객에게 우리 스폰서님을 먼저 프로모션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사람을 어렵게 모셨으니까 막 이 사람만 지금 내 고객이 될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폰서에게 내가 초대할 잠재 고객을 프로모션하고 이 사람 너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스폰서님 잘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미팅을 할 때에는 이 사람 잠재 고객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전달을 해줄 우리 권위 있는 이 스폰서님이 지금 내용을 제일 나보다 더 많이 하고 우리 셋 중에는 이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시간을 내준 이분을 프로모션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대단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잠재 고객에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할 때는 스폰서의 말에 끼어들거나 이 고객을 대변해서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집중력이 분산되고 이야기 전개가 스폰서님은 이런 미팅을 수백 번, 수천 번 해오셨기 때문에 딱 이 뒤까지 다 생각을 해서 이런 전개, 그다음 기승전결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전개가 의도치 않게 흐르게 돼서 결과를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끼어들거나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현재는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맞장구를 쳐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호응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진짜로 조금 뭔가 불편했던 부분이 있으면 미팅이 끝나고 뒤에서 스폰서님 말이 모두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꺼놓으시고요. 자꾸 벨소리가 울리거나 진동이 오고 그러면 대화가 분산되고 끊기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내가 두 분은 얘기하라고 그러고 나는 그냥 딴짓하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시면 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고객도 그래도 되는 거구나. 그냥 조금 덜 들어도 되고 그냥 뭐 그냥 건성건성 들어도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심 어린 태도가 셋 다 똑같이 균형을 잡을 때 결과가 또 이렇게 좋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분위기
그런 배려 이런 것도 예절이기 때문에 또 갖춰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초대자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소의 자리로 그 사람을 배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문을 등지고 앉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 배정도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고요. 스폰서의 말은 또 메모하시면 좋으세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처음에는 되게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스폰서님들이 경력이 있으신 스폰서님들 옆에서 되게 그 미팅하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배우고 또 이게 좀 힘들면 책에 나오는 것들을 또 많이 적었었어요. 그러니까 야채스프 건강법 효소에 관련된 책, 그다음에 완전소화 이런 책에 좋은 문장들을 이런 문장은 미팅 때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메모해 놓고 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핫 버튼이 딱 눌러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멘트, 클로징. 그래서 오늘 미팅의 결과는 뭐예요? 이 사람이 이 제품에 대해서 호감도를 느끼고 내가 주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지금 현재 주문을 못 한다 그러면 다음 미팅을 잡고 헤어지시든지 다음 후속 약속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마무리 멘트와 또 후속 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간식이나 차를 미팅 중에는 내놓지 마시고 미팅 전이나 아예 미팅 후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 사람을 알아보게끔 돼요. 우리가 이제 미팅을 여러 번 하시면 그 단 한 명의 내가 꾸준히 오래 갈 수 있는 나와 함께 할 파트너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내 눈이 키워지는데 그 미팅에 그 잠재 고객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분에 따라서 되게 이 사람은 괜찮다. 아니면 이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 조금 더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 첫 질문에 이렇게 3자 미팅을 하는데 얼마 벌어요? 사람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보다는 처음 3개월은 힘들지 않나요? 뭘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이 일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거는 어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 그러니까 돈보다 이 중간에 이 생소한 이 일에 대한 과정을 묻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단점도 얘기해 드려야죠. 그건 좀 정말 피하거나 회피하시는 분보다 아, 똑같은 그런 일을 겪으셨을 때, 스폰서님은 어떻게 넘기셨어요? 라고 단점을 견디는 질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래 나와 함께 갈 사람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시는 눈도 필요하고요. 또 메모를 하시는 분, 휴대폰을 내려놓고 핵심만 적는 분, 이분은 그냥 단순 소비자가 아닌 진짜 제대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 까탈스럽지만 자꾸 물어보고 적고 이런 분들은 진짜 제대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진짜 제대로 된 사업자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나는 정말 여기에 들어와서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무의식적 신호가 바로 메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남 얘기보다는 자기 상황을 대입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먹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PM을 몇 시 몇 시 이렇게 먹는데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보다, 저는 지금 현재 상태는 몸은 이렇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한테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나한테 또는 내 인생에 대입을 해보고 적용을 잘 하고, 그것을 질문하는 사람이 또 이제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미팅이 끝나고도, 태도가 긴 분, 갑자기 미팅이 끝나자마자, 급변해서 막 이렇게 자기를 떨어뜨리려는 분 또는 과장된 또 흥분을 하시는 분 이런 분보다는 그냥 차분하게 질문을 하시고 조근조근하게 묻고 답하시는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없는 분이 진짜 나와 오래 가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만날수록 좀 그 사람이 나와 맞는 결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10대, 6대, 3대 1로 만나야 진짜로 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성공적인 미팅이 되면 그 한 사람이 소개하는 사람 중 그 사람도 또 10대, 6대, 3대 1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키맨이 찾아지고 키피플 모임이 점점 늘어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키팀이 형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한 팀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EVP, PT로 성장하실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후원과 내가 했던 방법으로 후원을 해드리고 그분이 제대로 또 교육을 후원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배운 대로 후원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게 3단계까지는 내려갈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분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거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는 이 법칙을 몰랐을 때 과거의 저를 보면요. 어, 저는 굉장히 그냥 뭔가 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준이 없고, 그냥 어떤 법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이렇게 미팅을 해보니까, 제가 메라비언의 법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확률의 법칙을 얘기를 듣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제일 먼저 내가 잘하는 방법. 저처럼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미팅을 하고 만나고 그 사람을 설득하고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나를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 그거를 강화시키고 약점은 점점 고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나의 강약점을 먼저 분석을 하셔서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 저는 그냥 계속 뭔가를 배우러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네일 아티스트가 요즘에 돈을 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배워보고 미용사 자격증도 따보고 계속 시대적 트렌드나 생계를 위해서 조급하게 진로를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요. 나를 기본으로 내 성향을 토대로 한 기본 원칙을 먼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굉장히 마음의 사도 받고 또 용기도 얻고 성장도 많이 했는데 유독 제가 힘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제 마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 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 애니어그램, MBTI도 있지만 저는 1인 기업 경영을 하시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거든요. 내 자신을 경영하는 법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알려준 첫 번째 방법이 주변 사람에게 진짜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나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물어보래요. 단점 세 가지, 장점 세 가지를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줄래? 아, 그 대신 상처받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랬을 때, 아,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아, 진짜 나는, 근데 제가 5명한테 보내봤는데, 5명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저는 장점이 어떤 거래요. 근데 단점은 또 어떤 거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그거를 조금 더 고치고, 장점은 강화시켜야겠구나. 그리고 거기 장점에 맞는 일을 조금 더, 나에게, 좀 맞게끔 승화시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장점, 단점을 물어보는 카톡 이렇게 보냈었고, 그래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또 알아보고 있는 게 명리학이거든요. 명리학의 근거는 뭐냐면 인간 자체는 생태계의 한 부분이잖아요. 우리도 이 만물 온 우주의 하나의 생태계의 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 기질이 있다라는 거죠. 목, 금, 수, 생, 토인데 나무, 그다음에 물, 금, 토, 그다음에 토양, 그다음에 수 했나? 그다음 세금, 금이 있거든요. 근데 기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기질에 맞는 어떤 일과 방법으로 했을 때 훨씬 승패율이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는 그 만세력이라고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수가 강한 사람인지,
그다음에 화가 강한 사람인지, 목이 강한 사람인지, 그거를 기질을 알고 거기에 맞는 나의 기질대로 내 사업의 어떤 비즈니스를 강화시키고요. 내가 없는 거 있죠. 이거에 5개가 다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내가 물이 부족해, 토가 부족해라고 하면 내 주변이나 또 내 일에서 토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 사람들을 보강시켜서 내가 조금 더 그게 보완되고 상생되고 할 수 있는 환경들을 같이 구축해서 이렇게 승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방법들을 구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비즈니스에는 이런 사람과의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어느 성장하고 어느 도달했을 때 얻어지는 그 어떤 그 성공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어떤 경지, 물론 제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사람이 보이고 이분의 좀 행동 스타일이라든지 법칙들이 좀 보이니까 거기에 이분들에게 이렇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게 조금 빨라졌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50 나이가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부록이라 그러잖아요. 부록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 50세를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래갖고 뭔가를 좀 더 안 것 같은 좀 걱정 근심 없이 좀 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채팅방에 50을 뭐라 그러지? 부록이야. 부록은 40이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굉장히 허술합니다. 허술한데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이런 공부를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1인격 경영을 하면서 그 교수님한테 보니까 내 나의 어떤 사명이라든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내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선포하는 거를 되게 글로 쓰고 선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심과 소통, 정성을 다하는 MBTI 인프피면서요. 인간 친화 기능이 있고 자기 성찰 기능이 있는 강점이 끈기와 열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명은 건강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진심, 소통, 정성을 바탕으로 소중한 몸을 스스로 지키고 사랑하는 건강 주권을 회복해 드리기 위해서 이 PM에서 존재합니다라고 사명을 적어봤고 앞으로 5년 후에 저의 비전은 55세 김현수는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영양 상담과 건강관리 전문성을 활용하여 한국 이외의 글로벌 국가의 PM 비즈니스 세터 10개를 설립하는 게 저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봤어요. 그래서